자,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개요를 좀 써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할 이 방정식 부분에서는 일단 1차 방정식이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1차 이하의 방정식을 다루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게 1차 이하의 방정식에서는 일단은 식을 이제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가끔씩 튀어나오거든요. 저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 방정식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일단 요거 정도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공식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몇 가지 알려진 수학적 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야. 물론 이 수학적 사실은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이번 수업에서 일단 진행을 하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 부분부터 먼저 봐보죠. 1차 이하의 방정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갈 거냐,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갈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AX는 B라고 하는 형태, 이 형태의 방정식을 이제 볼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봐봐. AX는 B니까 이 A가 개수고 이제 B도 어떤 숫자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A 값이 0이 아니어야만 쟤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치면 이 방정식은 1차일 수도 있고 1차보다 차수가 낮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차가 될 수도 있다고. 만약에 A 값이 0이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1차 이하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서론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이걸 이제 X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A가 0이 아닌 경우랑 A가 0인 경우로 케이스를 스스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A가 0이 아닌 경우랑 A가 0인 경우. 얘들아,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니라면 X를 구하는 과정에서 양변을 A로 나누면 돼.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X가 A분의 B라는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해가 한 개가 나올 거야. 이런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A 값이 0이 아니면. 됐어? 얘들아, 근데 만약에 A 값이 0이야. A 값이 0이면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럼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분모가 0인 거는 숫자가 아니거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분의 0도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 0분의 1도 숫자가 아니야. 분모가 0인 건 숫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런 건. 이해되겠지?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 0 곱하기 X는 B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상황을 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만약에 B가 0이면 어떡할까? 0 곱하기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될 거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이거는 그냥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이 돼버리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 이 정도로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모든 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얘들아. 그럼 0 곱하기 X는 B인데 B 값이 0이 아니야. 그럼 그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웃기지?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 있을 거야. 없나, 여기? 여기 딱히 수록이 안 돼 있구나, 그 부분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만 일단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절대값 x가 2야. 이런 건 사실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자, 우리가 그냥 세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절대값 x가 2라는 얘기는 x가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된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 2를 절대값 해도 2고 마이너스 2를 절대값 해도 2가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식을 통해서 찾는다는 얘기는 항상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절대값 x는 항상 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에 식이 달라지게끔 돼 있어. 얘들아,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 x에 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그냥 x로 나오게 되고 그 x가 2니까 여기선 답이 x가 2가 나오죠. x가 2라는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전제를 만족하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이라면 여기가 지금 음수잖아.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 바깥으로 나오면 부호를 바꾸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는 2가 될 것이고 결국 x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가정에 만족되는 값이기 때문에 요것도 답이 되고 요것도 답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은 요 생각일 거야. 일단 식으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각각의 식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죠. 오케이? 자, 마지막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찾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y는 절대값 x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y는 2라는 거를 그려가지고 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라는 식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겨요. x가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 이해되겠니?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y는 x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야. 그런 다음에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려. y는 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교점이 생기는 거 보일 거고 이 교점이 두 개의 x좌표를 찾으면 그게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한마디로 같다는 얘기고 이 길이가 2기 때문에 이 길이도 2가 돼서 이 좌표가 2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마찬가지야. 이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은 거거든?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도 2가 돼서 0에서부터 뒤로 이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체계적으로 다시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야. 알겠지?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다시 체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직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황이 쉬울 때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상황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딱 계산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지금의 포커스는 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돼?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 문제 3번 있을 거야. 3번. 문제 3번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 3번 문제야. 거기 40쪽이죠. x제곱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3x-2는 2다.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라 이거야. 보세요.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값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직관으로 해석이 안 되지. 이거 직관적으로 이거 답이 뭐다 이렇게 나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식으로 이제 따져가야 되는데 식으로 따지겠다는 얘기는 이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이 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지? x값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 일단. 알겠어? 첫 번째는 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으로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고, 두 번째 가정은 x가 3분의 2보다 작다면 또 이걸 가정해서 식으로 세워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절대값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간단 말이야. 부호를 안 바꾸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가정으로 한다면 x제곱에다가 음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서 부호를 바꾸거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럼 얘들아 이걸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x제곱에 더하기 3x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가 이제 1과 마이너스 4가 나와. 근데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야?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3분의 2보다 얘는 크지만 얘는 작잖아. 그지? 이 전제 하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이 답들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선택해줘야 되거든? 알겠니? 그럼 3분의 2보다 큰 거는 얘고 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상황도 가볼게요. 얘를 풀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0으로 없어지고 x가 0 아니면 3이에요. 전제가 뭐야? 3분의 2보다 작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식을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얘는 크지? 그럼 작은 건 얘 하나야. 그지? 그래서 답이 얘가 되고 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합은 근의 합은 0 플러스 1이어서 답은 1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국 얘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작냐를 케이스 분류하셔가지고 각각의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우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써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얘를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x를 넘지 않는다는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야. 알겠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작거나 같다 이거야.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가우스 3.7이 있었어 얘들아. 가우스 3.7은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3.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니까 3.7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다시. 가우스 2가 있어. 그럼 뭘까? 2를 넘지 않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2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야? 자, 만약에 마이너스 1.7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7을 넘지 않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가우스 x가 3이래. 가우스 x가 3이래. 그럼 봐봐. 이 x 값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3도 괜찮은 거 알겠어? 3? 그지? 가우스 3은 3이니까 3.1도 괜찮지. 3.2도 괜찮고 3.3, 3.4, 3.99999 다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4가 되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x의 범위가 요걸 만족하기 위해선 x의 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우스를 이용한 방정식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 보면 거기 41쪽에 보면 4번 문제가 있어요. 그 4번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3 가우스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 가우스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는 0이에요.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가우스 x가 3인 건 가능하지만 가우스 x가 3.1인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 왜? 가우스 자체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무조건 가우스는 그 값이 정수인 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 분수나 소수는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걸 일단 좀 풀어볼 건데, 가우스 x를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2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나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한번 해봅시다. 3 가우스 x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우스 x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3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1 한 거에다가 곱하기 가우스 x에 마이너스 2를 한 게 얘가 는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우스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될 건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우스 값은 이렇게 분수의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가우스 x는 결국 뭐가 돼? 2가 된다는 얘기고, 나는 결국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는데, 가우스 x가 2가 되는 이 x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의 값으로 나올 수 있고, 그건 범위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가우스 x가 2일 때의 이 x는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겠죠. 왜? 가우스 2도 2고 가우스 2.1도 2고 2.2, 2.3, 2.9999, 3은 넘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3이구나. 이게 일단 요 문제의 답이 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답을 요걸로 쓰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 이하의 방정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공식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칠판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지?